다음에 계약의 철회권과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철회권을 볼게요. 이건 무효를 확정짓는 건데 누가 하는 거죠? 상대방이 무효를 확정짓는 겁니다. 이 철회권과 비슷하게 좀 이따 배울 거절권도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무효로 확정하는 겁니다. 이 철회권이랑 거절권은 상대방 쪽에서 유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무효를 만드는 거예요.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드니까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인 원래 상태와 비교했을 때 바뀐 게 없죠. 제한능력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봤던 그림 기억나시죠? 만약에 제한능력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는데 취소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제한능력자 중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를 예를 들자면 실제 나이는 19세 미만이지만 얼굴이 30대 같이 생겼으면 미성년자예요, 아니에요? 미성년자죠. 얼굴만으로는 구분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거래할 때 주민등록증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술, 담배 사려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나 몰랐으니까 차라리 없던 걸로 해. 그냥 이 계약 없던 걸로 해. 하는 게 계약의 철회권이에요. 아까 최고는 선의하기 따진다고 했어요? 안 따진다고 했어요? 선악 안 따진다 그랬죠. 상대방이 몰랐을 때도 뭐 할 수 있고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알았을 때도 뭐 할 수 있고 확답을 요구할 수 있었잖아요. 최고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제한능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대요. 제한능력자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남이 알 바 없고 절대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절대적 취소잖아요. 왜 그렇죠? 미한성인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취소될 걸 알고 계약했는데 취소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죠. 알고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철회는 선의일 때만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인 줄 알고 제한능력자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나중 가서 야 계약 없던 걸로 해 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반면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모든 최고나 거절은 선악을 불문하고 하는 겁니다. 몰라도 최고 거절할 수 있고 알아도 최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철회권은 모든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에 대해서만 계약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했을 때에는 선의일 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지문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OX 이런 문제 나오면 X인 거예요. 참고로 국어사전에 보면 철회는 이미 제출했거나 주장했던 걸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하는 걸 말한대요. 제한능력자가 단독행위한 걸 상대방이 회수할 수 말이 안 되죠. 이건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이 그 계약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 철회하는 건 말이 돼도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철회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거절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무효로 확정하는 건데 거절은 말 뜻을 봐도 본인이 한 걸 본인이 거절한다는 말을 안 쓰죠. 본인이 한 건 철회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제시한 걸 거절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본인이랑 제한능력자랑 같이 계약을 맺었으니 그걸 철회하는 거고 제한능력자가 단독행위를 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이거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거절권은 계약이 아니고 뭐일 때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일 때 거절권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단독행위가 아니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뭐 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단독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민법에서 말하는 모든 철회는 처음 계약 체결할 당시 몰랐던 선의일 때만 할 수 있고 악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못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르고 진행했을 땐 뒤늦게라도 없던 걸로 하자고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알고 계약했다면 철회하지 못하겠죠. 반면 거절은 몰라도 거절할 수 있고 알았을 때도 거절하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 너는 단독으로 추인 못해.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가.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지만 철회는 뭐일 때? 선의일 때만 한다는 거죠. 제한능력자하고 계약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단독행위를 할 땐 제한능력자한테 사탕처럼 단거주면서 선처해달라고 해야 돼요. 너 제한능력자라고? 단거줄게. 선처를 해줘. 단독행위는 거절권, 철회권, 거절권이고요. 철회는 선의만 악의도, 선의만. 단거에는 선의라는 말이 안 들어가죠. 이건 악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상대방 쪽에서 철회나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추인하기 전까지 해야 돼요. 제한능력자 쪽에서 유리하니까 추인을 해버리면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 추인하고 나서 철회 거절하는 건 안 돼요. 추인이 빠르면 유효가 확정이 되고 철회 거절이 빠르면 무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추인했느냐, 누가 먼저 철회 거절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때 철회나 거절은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라고 쓰니까 이 상대방이랑 헷갈릴 수 있어서 철회나 거절을 받는 자라고 쓸게요. 철회나 거절은 누가 받냐면 추인권자인 법정 대리인 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에게도 뭘 주면서 단 거 주면서 선처를 좀 해달라 할 수 있어요. 조문 볼게요.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1항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 괄호 치시고 계약 동그라미 치세요.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이 됐던 임대차 계약이 됐던 언제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즉 추인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동그라미, 계약이니까 뭐가 나왔어요? 철회가 나왔죠.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밑줄, 이건 뭐죠? 최초죠. 우리가 몰랐는지 알았는지 선의 악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의 전 과정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았을 경우니까 뭐예요? 알이니까 악의죠. 근데 만약에 알았긴 알았는데 계약 당시가 아니라 뒤늦게 알았다면 처음부터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럴 땐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서 판단 시점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최초 행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위 이후에 바뀐 사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깨려고 하는 거니까 계약을 맺었던 당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따지는 거고 뒤늦게 한 건 안 따지는 거죠. 만약 시험 범위에 행정법도 있으신 분은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취소 사유가 있는지 판단 시점은 행위 시, 즉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처분 이후에 법령과 사실 상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행정행위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같이 봐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2항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 괄호 치시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이라는 글자 나왔죠.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때는 철회, 단독행위는 거절입니다. 근데 여기는 알았을 때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말이 없죠. 즉 거절은 선악불문입니다. 그 다음 3항 철회권, 그 다음에 거절권, 의사표시 행사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대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법정 대리인뿐 아니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